네,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통의 지광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 살려고 자꾸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 다문화 사회라는 건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요즘에 굉장히 아주 그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그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난민이라고 그러걸요. 유엔에 가면 난민 구호기금이라거나 무슨 난민 구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자꾸만 이렇게 피신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에서 보기엔 그게 뭐예요? 범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범죄자인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범죄자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 놓으면 또 뭐예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 생각했겠어요.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고 난민 구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구라파라는 사회를 봐요. 이제 유럽이라는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뭐냐면 원래 중세 유럽사를, 중세 서양사를 보면요. 그런 거 있거든요.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흉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훈스라고 해요. 흉노라거나, 징기스칸 아시죠? 그냥 막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지고 유럽 대륙을 막 휩쓸어 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민족 대이동 들어오셨죠? 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양과 서양이, 지금도 헝가리하거나 저 핀이나 랩 쪽 같은데, 핀란드 같은데 이런 데 가면요. 동양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동양과 서양이 어멜감이 되고 같이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동양과 서양이 막 섞여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란 사회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건 뭔가 이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문화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토양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민족 대이동, 흉노라, 아틸라라거나 징기스칸을 통해 가지고 동양에 그냥 그 유목민들이 말 타고 막 가가지고 유럽을 섞어내 버리는 바람에 민족이 막 섞이고 민족 대이동이 되면서 이른바 유럽이 토양이 말이죠. 이른바 동양과 서양이 믹스가 돼가지고 독특한 문화가 창성됐다니까요.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지. 사우디아라비아, 옛날에 아랍 민족이 뭐요? 회교라고, 회교. 이슬람이 막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보면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만히 봐봐. 미국이라는 사회 보면 미국은 다문화 다민족이 아니라 온통 잡동사니가 참 묘한 거죠. 미국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식민지였잖아요. 어디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 뭐 불란서도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는 거 아니? 처음에 식민지였는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땅이 넓다 보니까 골드러시니 뭐 석유러시니 해가지고 오일러시니 해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흘러든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거기가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대한 뭐죠?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뭐 간힐의 결투니 오케이 목장이 결투해가지고 인디언들을 향해가지고 막 총 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인디언 땅을 다 뺏고, 그것도 좀 뭔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 모든 그런 그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또 배워오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선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수준에 딱 오르게 되면 뭔가 하니 뭐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받았다, 반도체 소재를 받았다, 뭐 인텔이라거나 무슨 IBM이나 이런 데 다 갔다. 그러면 당장 제가 아는 우리 보살님 아들 딸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하고는 월급 차이가 딱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풍요로운 사회로 이렇게 흘러들고 싶잖아요. 그 인재를 받아들이는 풀 역할을 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막 가니까 막 인종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양성이 되고 좀 새로운 어떤
문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섞여야 돼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다 막 이러거든요. 단일민족, 그 단일민족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걸 아시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배타적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뭐냐면 그러거든요. 중국만 하더라도 뭐냐면 중화를 해가지고 북쪽, 북에는 오랑캐, 남만, 서용, 동이, 우리나라는 동이야. 동이 국가입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란 뜻입니다. 자기들이 중화센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뭐냐면 중국이라는 사회도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외적의 침입입니다. 뭐 많이 있었잖아요. 춘추 전국시대에서부터 당, 송, 원, 명, 청 가운데 원나라, 청나라 다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저 기원흉이나 말갈이나 막 여진족 해가지고 그냥 뭐 누르하친 해가지고 막 휩쓸고 들어가가지고 중국 문화를 그때마다 한 번씩 완전히 터닝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자꾸만 녹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하니 가만히 봐요. 미국 같은 데도 오바마라는 사람이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돼가지고 저렇게 대통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타적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다문화 민족이냐 다문화 여러 다문화 가족이라거나 이거 너무 함부로 정말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야. 다문화 애들이 나와가지고 텔레비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그냥 학교에서도 그렇고 왕따 시키고 막 이거 안 되거든.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아이를 안 낳으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살겠다고 오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볼 것이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세계화해야 되고 왜냐 세계화의 길이 하나의 길이거든요. 어디 가도 뭔가 하니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화엄이에요. 어디 가도 뭔가 하니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 중국인들은 말이죠 참 인도 뭡니까 유대인들 못지않게 중국인들도 단결력이 참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말하면 꿀이라고 그래. 꿀이 고력인데 꿀이라고 그래서 상하이 이런 뭐 광동 이런 데서 그 부두 노동자들 그냥 막 일당 우리 말하면 일용 노동자지. 고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돈을 조금씩 더 주고선 미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밭 같은데 뜻이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하고 태판 이른바 말하면 우리 뭡니까 포트라고 그러지. 포트에서부터 건너간 다리가 있는데 그걸 중국인이 놔줬습니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꼬리들이 와가지고 근데 허드슨강 아시죠? 저 에팔레치아서부터 그 대서양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살이 셉니다. 근데 그거 다리가 전부 다 철다리인데 그걸 막 만들다가 떨어지면 그냥 바다에 쓸려 죽는 겁니다. 하도 많이 죽어서 완전히 모래사장인 그 땅을 하도 불쌍하니까 뉴욕주에서 중국인들한테 그냥 줬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차이나타운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니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 살면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 싸우기 바쁩니다. 참 한국 사람이 이게 단결을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외국 난민이 오거나 다문화거나 그저 사색 당파를 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우린 정말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따숩게 맞아들여야 돼요. 어멜감이 돼야 됩니다.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데아가 생기고 새로운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문화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 유럽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중국 문화, 찬열한 문화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이라거나 물론 범죄자들을 뭔가 맞아들이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면밀하게 잘 판단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뭔가 아니요 배타성이 강해요. 배타성이 강합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조차가도 서로가 서로를 뭔가 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다른 나라에서 죄를 짓고 왔다. 항상 이 죄와 벌이라는 거, 죄와 악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도 말씀이죠. 운동권을 해봐서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하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배를 당해가지고 매일 도망 다녔잖아요. 산중도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나는 죄인이었었어요. 잡히면 영창 가고 내 동료들이 수도 없이 영창 다니고 그땐 죄인이라고. 근데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와 악과 죄와 벌 같은 건 도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움직였거든. 내 양심에 따라. 이건 안 되는 거다. 정통성이 없는 무슨 정권이 되는 거냐. 총칼 들고 일어나면 다냐. 멋대로 신문 검열하고 말이야.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혈기방장해서 뛰어다니고 막 이랬습니다마는 그땐 날 보러 범죄자라고 그러고 수배가 되고 뚫겨 맞고 운동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무슨 뭐 그새 죄를 짓고 도망왔다. 그런 사람을 무조건 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국제법도 있고 막 하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당 여당 있고 뭐 진보가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항상 모든 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아니 천동설이라는 게 center of the universe is the earth.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 뭐 이래가지고 천동설 때문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니 뭐니 다. 갈릴레오는 뭐라? 너 갈릴레오는 너무 천재니까. 교황청에서 죽였다가 뭐라? 이거 인재가 너무 아까우니까 너 번복하면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번복을 했잖아요. 그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나오면서 뭐라? 그래도 지구는 뭐라? 도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진 않잖아요. 이 우주엔 말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선도 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대성의 세계나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겐 선이지만 남에게 악일 수가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악이죠. 남에게 선인데 뭐라? 나에게 악일 수가 있다 없어요? 예를 들어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어디하고 뭐 벨기에하고 싸웠다.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고 저기 지면지. 이게 좋고 좋은 게 막 이게 돌고 돈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꼭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뭐 단일 민족 뭐 다 중요하지만 이제 이 시대 자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open minded, not closed. 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자꾸만 나가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곳이라도 주변에 여러분 말씀이죠. 뭐 다문화 가정이니 뭐니 이렇게 있으면 어떤 외국의 난민들이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어려운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어려운 나라에서. 이게 뭔가 멜다스의 인구론에 나오지만 이게 항상 뭐예요? 흘러들어오잖아, 그지? 넓은 데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거든. 미국으로 다 흘러가더라고. 또 미국으로. 요즘 미국에서 거꾸로 오긴 하죠. 미국 경제가 점점 나빠지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럽으로 제일 많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뭐냐면 이제 터키나 이쪽에서 막 흘러들어가죠. 왜냐면 이른바 독일도 인구가 모자라거든. 너무 많이 흘러들어온 거야. 근데 독일은 또 뭔가 아니 특유의 어떤 그런 그 작전을 써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로요.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면 부처님은 하나의 길 아니에요. 다 뭐죠? 사서법처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에 탁오를 한 사람이 동방에 빛나는 벽 언젠가 찬연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시했었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데아를 뭔가 단단히 세우셔야 돼요. 그래 아들 딸들이 그런 이데아를 가질 텐데 앞으로 이제 정말로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은 말이죠. 합쳐야 되잖아. 합쳐야 되잖아. 그럼 여기 와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게 다문화 민족도 문제지만 탈북자들.
제가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탈북자들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 배달결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뭐라 정말 낙원인 줄 알고 왔는데 극락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 사람들조차도 잘 포용하지 못하는가?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복받는가? 네, 정말로 중요한 건 말씀이죠. 땅, the earth is the eternal mother. 이른바 펄벅의 대제 나오잖아요. 땅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땅은 뭐죠? 그 위에 뱀이 굴러다녀도 뭐라? 아무 말도 안 해. 똥덩어리가 굴러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 녹여가지고 뭐죠? 땅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토양으로. 바다도 뭐죠?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보에 갔다 오는데 잠수교 저 반포 온데 잠수교 있죠?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됐는데요. 차가 꽉 밀렸어. 움직이질 않아. 아 이거 답답한데 그 할 수 없이 바깥에 창으로 뭘 볼 수밖에. 다리 외웠으니까 뭐죠? 한강을 볼 수밖에. 근데 한강을 보고 있는데 누가 위에서 뭘 떨어뜨렸나 봐. 뭐 떨어졌어. 근데 풍덩하더라고요. 뭔가 봤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떨어지면서 풍덩했는데 금방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죠? 마음에 너른 바다를 가지시고 너른 대지를 가지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화엄에 나온 대하심 대심이구나. 흘러가는 강물이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도 풍덩은 하지 잠깐은 뭐죠? 풍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내 뭐죠? 그 강의 힘이 포용력이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그걸 대하심이라고 그래. 큰 강과 같은 마음. 대심, 큰 바다와도 같은 마음. 큰 강과 바다. 그러니까 중화민족, 중국 사람은 뭐죠? 그래, 청나라가 뭐 몽고족이 원나라가 와서 중국을 지배하고 청나라가 지배, 뭐 여진족, 말갈족이 지배하든 뭐하든 다 우리 여기 와서 녹는다. 중화에 와서 녹는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중국에서 다 녹는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어쨌든 간에 찬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배달결례가 찬연한 앞날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 여기서 저기서 온 사람들을, 그죠? 먼 데서 온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뭐죠? 뭔가 손님을 접하는 마음이라고 볼까? 뭐라 그럴까? 거기 또 난민이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은 잘 분별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가 융성할 수 있습니다. 인근 조그만데 땅바닥도 조그만 나라에서 점점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꼭 하나 명심하실게. 여기 본바닥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전 전쟁통을 잘 든 사람이니까 50년대 60년대 정말 가난했거든요. 콩나물죽 시래기죽 꽁보리밥.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하니 길거리 가다 꽁보리밥 주잖아. 누가 꽁보리밥 먹어요? 근데도 옛날 향수 때문에 Divine Nostalgia 알 수 없는 향수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요. 저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뭐 들어가니까 뭐냐면 호박잎, 된장, 호박잎에다 꽁보리밥 싸가지고 옛날에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옛날 기억이 나지. 근데 우리가 그 단계를 딛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꾸만 틱틱대는 거야. 자기 개구리가 뭐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지. 그들도 다 포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옛날에 청산별곡 고려시대 때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청산별곡 같은 거 뭐 회해아비.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었나 봐. 고려시대 때.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원나라니까. 원나라가 대국이거든. 징기스칸의 대국이니까. 막 마르코폴로지 마르코폴로. 마르코폴로 아시죠? 동방견문록 아시죠? 그 당시 아랍 사람들도 개경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말이죠. 회해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 모양이 양키잖아요, 그죠? 그 고려시대 때도 그런 거 많이 받아들이고 살고 그랬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런 서구 문화라거나 저 다른 나라 문화들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 땅을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면 여기 살다가 또 그 나라로 가서 야 내가 한국 가서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또 인구가 막 넘치면 또 어떡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국위 선양도 되고 말이죠. 그런 게 참 중요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 편견이 심한 거다. 우리가 미국이나 구랍하고 지나다 보니까 아라비아 같은 데가 이슬람교가 15억 6천만 명, 전 세계 한 50 몇 개국이랍니다. 우리가 이슬람교를 잘 모르잖아. 이슬람 문화를 잘 몰라. 배타적이라서. 이슬람 사람들을 전혀 몽고하니 백안시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안 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데아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누구신가? 네, 박수를 맞으세요. 누구 질문하세요. 네, 저 도한행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스님 이렇게 크신 법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요. 네. 배우자와 함께 하다가 배우자가 가고 나면 네. 그 재산을 남기는데 그 네.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네. 준 뒤 구필하게 사는 부모님 세대를 두고 네. 상속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의 피해자인 셈인데요. 맞아요. 예.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늙어버린 부모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지만 네.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는 자식들을 보면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현명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유, 어려우시. 답해 좋으시면 주시옵소서.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저도 강남에 와가지고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때는 30대 후반에 왔었잖아요. 중반 후반에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만나 뵀던 보살님들이 지금 뭐죠? 그 당시에 40대, 50대 보살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7, 80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일기생 보살님들 가운데는 뭔가 정말로 그냥 막 꼬부랑 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지만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은 이 신고려장 이 상속 빈곤층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엔 전부 다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상속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물려주고. 근데 요즘엔 사실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진출할 어떤 그런 그 문턱이 너무 높고, 또 젊은 백수들도 많고, 그런데다가 또 뭐냐면,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계화가 돼 있거든. 전 세계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까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뭐 10위권이다 보니까 눈들은 높아서 그래 안 그래요? 씀씀이는 또 뭐라? 적지가 않다고. 새빵살에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이제 집 가질 염두를 안 둡니다. 씀씀이가 크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위해한가 하면요.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베가 들어와가 지금 난리치고 한 거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침체기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습니다. 근데도 일본이 껐떡없이 버티거든요. 왜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파동에 살았는데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나 교토 같은 데 가보면요. 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청파동에 하면 지금 그런 집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휴, 전부 다 새로 막 지어가지고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걸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적산 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경의 뒷골목 가보세요. 교토나 오사카 뒷골목 가보세요. 옛날 일제시대 집들이 그대로입니다. 걔네는 사치를 몰라요. 일본 친구들은요. 이게 첫째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깝다고 말을 다른 나라 가지고 왜냐하면 지진이 덜덜덜덜
지진이 항상 약진 강진이 거듭해 오니까 위기의식이 rainy days 이른바 말하면 항상 이게 고통스러운 날이 오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아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 애들은 일본 친구들은 말이죠.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임진왜란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알아요? 몰라요? 임진왜란 1592년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는 작자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죠. 일본 천하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나라니까 뭐 천하 갖고도 없지만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명이니까 일본을 다 춘추전국시 일본도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오다 노부나의 막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상웅이라고 그러죠. 소설 보면 항상 저는 빠지지 않지. 특징적인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중국을 쳐들어가려는 거. 저 사람들의 마음엔요. 왜냐? 불안하니까. 동남아. 그러니까 일본엔 돈 있으면 처음부터 동남아.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잖아. 덜덜덜 떨면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정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데 옛날부터 내놓은 얘기거든. 자기들도 알아요.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자기들도 다 압니다. 직하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도 오만 동경 있죠. 동경 밑에 동경이 그냥 깔아앉아 버린다. 1000만 이상 희생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 몇십 년 내로 온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불안한 거. 걔는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도나 동경 오사카 뒷골목에 가면요. 걔는 집을 치장을 안 해요. 골동품 같은 그런 집. 돈은 은행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벌어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자는 0%. 오히려 맡기는 돈 뭐죠? 돈 맡기면 수수료를 더 내야 돼. 이자 0%. 그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막 동남아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멍잡기도 많이 잡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주식회사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바로 옆나라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먹자판이 완전히 그냥 뭐 좋은 거 명품이니 와, 일본 애들은 명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관광 오고 막 우리나라 거 막 사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른바 말하면 나이가 든 세대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각성해야 됩니다.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 딸들이나 세계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려 아들 딸들한테 물론 어려우니까 아들 딸들한테 강력한 자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사막에 가서 살 수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만 의존하고 마마보이 같은 거 하지 마. 자꾸만 동정하지 마. 아이들을. 호랭이가요 자기 새끼를 키울 땐 말이죠. 새끼를 낳으면 높은 산꼭대기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내려가면 다리 부러진 놈은 물어 죽여버립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 쫓아온 놈만 데려갑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은요 정말 안타까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저 외국에서 100만 120만인가 와가지고 삼띠 업종에 가구 무슨 기름 묻히는 거 전부 다 걔네들 하거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엊그제 신문에 했잖아요. 직장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둔 애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참을 줄 몰라요. 독일의 학자는 말이죠. 난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독일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기술자로 보내버립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기술계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면 그저 뽑아가지고 대학교 갑니다. 전부 다 기술자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뭐 인문고 다 좋은데 머리 좋은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제가 첫째 말씀드린 아이들이 막 뭘 원하면 엄마 아버지니까 약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mon고하니 절대로 분명한 사실 물론 엄마 아버지 돈이 많이 없지. 제가 쭉 사줄 놓고 엄마 아버지 수천 명을 보잖아요. 다 만났잖아요. 약창기기도 하면서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만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급이 약하면 아들 딸도 도리가 없어요.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라 강한 투지예요. 정신력이라고. 이걸 모르는 거야.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재산을 상속해도 네가 어차피 나를 먹여 살릴 텐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너한테 물렸다. 네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 결단 나버린다. 강인하게 네가 한번 뛰어봐라. 여러분죠. 참 묘한 것은 노름을 하더라도요. 미천이 커야지 노름판에서 잡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재산 상속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신고려장입니다. 요즘에 엄마 아버지들이요 자기 어려운 시절만 지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자식들의 부모와 자식의 근본적 윤리를 제대로 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해라 그저 공부밖에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보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도 앞에서 저게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예요. 다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정도로 가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꾸만 바르지 못하게 사니까 허점을 보이니까 아들 딸들이 허점투성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사회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해서 수용자보단 반, 나라에서 도움 주는 거 반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 정신도 마찬가지고 자조 자립 뭐 어쩌고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일방통행으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마구잡이 퍼부어가지고 절대로 그 아이들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력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산이야. 가서 아무 허드렛 일이라 해라.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고 진짜 그런 일 100만 얘기를 한도 끝도 없어. 아들 녀석이 반도체 공장하다 아버지 그 부동산을 전부 다 그냥 담보로 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다 날려버린 걸 한두 번 와서 뭐 저한테 상의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운영 능력이 약한 친구한테 제대로 잘 모르는 친구한테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돈 물려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우선 자기가 자기 대책을 잘 세우고 아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고 투지를 심어주는 것 그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요. 네. 요 근래 들어서 이대로 집안에만 더 머무르게는 남은 인생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꿈으로만 치부했던 기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집안의 반대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다 늙어서 웬 고생이냐고 뜯어 말려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시도도 못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늦깎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좋으신 질문이네요. 참 좋으신 질문이에요. 저도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저도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잘 물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다문화 그런 얘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이건 현실입니다.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뭐 우선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시골에 농사라는 건 말씀이죠. 농사라는 건 또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농사가 쉬운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제 아직 날씨가 춥지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입춘우수 경칩춘문 이렇게 나가잖아요. 24절기. 어렸을 때 다 외웠었죠? 입춘우수 경칩춘문 청명고구 입하소만 망정 하지소대 뭐 쭉 나오잖아. 입춘쯤이 되면 뭐예요? 벽시 고르기 시작하고 큰 다라이 지금도 뻘건 다라이가 그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된 거 뻘건 다라이에다가 전부 다 벽시를 넣어가지고 뜨는 건 다 치워버리고 소금물에다가 그 무판을 만드는 준비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와요? 서울로 도심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은 공동 상태라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에는 별로 없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논밭이 노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귀농이라는 게 그게 100% 다 성공하냐면 그게 아닌 것이 그냥 낭만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는 땅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짱자크 루소의 에밀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서부터인가 어디 그렇게 걸었어요. 그 쭉 걷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선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농사도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기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것도 또 뭐 말만 유기농이지 그게 뭐 진짜 유기농이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유기농도 등급이 많지 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농사 짓는 분한테 얘기 듣고 우리 대학교 짓는 화성도 말이죠. 그건 시골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면요. 하도 이제는 뭔가니 정말로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잘 안 된대요. 토질 자체가 그러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지금 강해지잖아요. 슈퍼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나오고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점점 뭐든지 강해지고 왜냐? 왜 강해질까요? 독성이 강해지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요. 점점 우리의 마음도 독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이 만일에 60kg, 50kg라면 50kg 가운데 10분의 1은 뭐죠? 10분의 1은 병균이고 박테리아야. 우리가 지금 공존 공생하는 겁니다. 그 야쿠르트균 뭐 유산균 발효유? 유산균 발효유 그러잖아요. 유산균이 뭐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균도 있고. 우리 몸은 균들의 목장이에요. 그들이 우리 몸에 뭔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놈이 뒤집어지면 병이 나죠. 또 이게 왜냐? 균이 꼭 필요해요. 죽으면 삭혀야 되거든. 죽으면 이걸 다 분해시켜야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논아 먹고 있지만 만일에 더 이상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전부 다 분해해야 됩니다. 살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유 여러분 저 박테리아가 분해할 때 나온 썩는 냄새는 말도 못합니다. 이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으로 좀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야 돼. 우리 보살님은 아들 녀석이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여기 살고 싶은데 자꾸만 농과하니 자기는 농과대학 나와서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횡성인가 홍성에 가가지고 뭘 농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보다 더 먼저 친구 또 하나 뭐냐면 기가 막힌 거지.
정말 산간벽제다. 그 친구는 농과대학 나왔어. 농생명대학인가. 그 산간, 와 정말 저도 가봤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30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와 놀랄 노자야. 그걸 심어가지고 심어서 완전히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 땅을 그 당시에 있는 돈으로 싸게 막 샀는데 보광 피닉스인가 그 들어왔죠? 보광 피닉스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평창 올림픽 하는 바에 땅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요. 참 복이 많은 녀석이지. 완전히 닐리리아 부르면서 닐리리아 부르면서 삽니다. 그건 아주 완전히 말이죠. 목장도 해가면서 노관한 그런 그 경우지만 다 그럴 수는 없겠고 연구를 잘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도심에 사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렸는데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어. 1918년 내가 말씀해 1918년이 1차 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1차 대전이 그냥 적당히 끝난 줄 알죠? 아닙니다.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만 600만인가 800만 된다고 그러고 1918년대에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전사자들은 명단이 나와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명단이 안 나오고 독감으로 그 당시 1차 대전 그 무렵에 뭐 있는 거 아니?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중지한다고 했다 독감으로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회의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독일이 배상을 물리고 한 바람에 2차 대전이 나게 된 건데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독감 말이죠.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는데 40년인데 50년 주기로 중요한 겁니다. 1958년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조류독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뭐 AI 바이러스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이른바 말하면 비상 굉장히 우리나라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를 한번 창궐해 버리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 있으면요 한꺼번에 다 떼주고 맙니다. 공기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960년서부터 40년 50년 지난 이 시점인데요. 이건 세계적인 세균학자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세계적인 세균학자 얘기가 우리 인류가 지금 위험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류독감이 이런 게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겁나는 게 온다는 걸 예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바이러스는 굉장히 뭐 정말로 WHO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는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방역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라고 준 사람입니다. 이종욱 박사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40년, 50년대인데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엄청난 무슨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부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말이죠. 푸른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매여 살지만 저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 사람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뭐 절대로 나쁘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해서 괜히 무슨 뭐 사소고생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약간 좀 바보스러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선물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